여로지시나 이당산이 니당산고 여로지시나 경상도 함안 땅에 여로지시나 하천마을 당산이세 여로지시나 오토지시 모셔놓고 여로지시나 당산지신 울려봅세. 농촌마을 소멸하고 지방소멸을 얘기하는데 그 농악의 근본이 되는 마을을 지켜야 되겠다. 농악을 지킨다는 개념보다도 마을을 지켜야 되겠다. 하천 마을이 지켜지면은 농악은 자연스럽게 전승장성이 되거든요. 원래 이 하천마을의 본 이름은 버드나무가 있는 동네, 또 그 내가 흐르는 그 내천을 써가지고 유천이라고 했답니다, 옛날에. 근데 천은 지금은 사라지고, 버들나무, 당산나무가 있어가지고 하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천농악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그 마을의 어떤 안녕의 비입니다. 안녕의 비는 지지막의 농악과 풍년에 반하는 그 풍년기원설의 바탕을 둔 농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은 1월 3일부터 15일까지 매 집집마다 지시받기를 합니다. 문 열어서 주인장만 문 열어서 문 안 열면 갈라요? 이 하천 마을 자체는 원래는 낙동강 물이 들어오면은 다 침수가 되는 그런 습지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어른들이 이런 농사를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할 수 있는 기운이 뭐냐면은 농악을 열심히 해가지고 당산제를 지내면서 1년 동안에 우리 농사를 좀 잘 되게 바라십시오 하는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 농악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뺏어 속에서 이 마을을 지키는 근본적인 신앙이 되었거든요. 저 당산은 우리 하천 마을 사람들한테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큰 행사 때뿐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시험을 친다. 그러면 저기 가서 빌어요. 그럴 정도로 계절과 상관없이 모든 하천 사람들의 그 기원과 소망이 담겨 있는, 그래서 우리 하천농악도 거기에 준해서 치고 합니다. 덧배기굿은 덧배기 장단으로 치면서 노는 노래예요. 덧배기 장단은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의 빠르기로 신나고 재밌게 여러 가지 진을 짜면서 노는 노래예요. 사방 오토굿이라 그러는데 덧배기 굿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 사방에 있는 5 그 땅의 지신을 위로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바퀴를 쌓는 거죠. 여봐라 농구야 말더러 헤헤 헐러 상산이 농사 짓는, 풍년농사를 짓는 과정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 어른들이 농사 속에서 이 작물을 잘 돌리기 위해서
농어가 자라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민했다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모가 상당히 특징이 있어요. 초기에는 어느 지역이나 상모가 좀 긴 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길어요. 그게 길면 원이 크니까 보기 시원하죠. 그다음에 상피지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길어요. 그래서 이 물체 부분과 상피지를 합해가지고 한 발, 두 발, 세 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장하고 보기가 좋죠. 농악이야 어느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쳐왔죠. 일제시대 때는 대부분 다 이제 못하게 해서 못했고요. 해방되고 나서 쭉 하다가 63년도 제4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91년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농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 구성원들이 병 없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늘 잘 지내게 해달라는 기원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오는 그 피로를 잊게 해주는 그런 사이다 같은 그런 기능이 있죠. 이렇게 처음 하는데 제일 처음에 씨를 뿌릴 때 서로 맞아보고 서로 좀 서로 맞아보세요. 못 심는 동작을 정확하게 눈에 모를 심듯이. 지금 생각은 우리 농악의 그 전승되는 후배들이라든지 주자들이 이 마을에 들어서 직접 사는 겁니다. 살면서 그 농사를 짓고 또 복숭아도 심고 하면서 그 토대를 가지고 농악은 자연스럽게 그냥 문화이기 때문에 흘러간다고 생각되거든요. 원래 하천마을 농악이라는 것 자체가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하천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농악 하시는 분들이. 제 목표는 이 화천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게 목표고요. 진짜 이 화천 마을에 살면서 하천 농악에 대해서 더 발전하고 더 많이 배우고 마을 속에서 농악이니까 그 맥을 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한량춤. 한량춤은 유일하게 각 지방마다 한량은 있었지만 유일하게 유명한 데가 동네가 유명합니다. 원래 동네에 멋쟁이들이 많았거든요. 한량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묵과나 문과에 급제하지 아니한 분들이 자기 흥이나 멋으로 야외에서나 기방에서 추던 춤들이 이제껏 전해왔고, 부산 지역의 한량들이 추던 춤이라 이 지역 정서 그리고 이 지역의 몸짓이 가득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춤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연결이 우선이죠. 즉흥적으로 추다가도 문득 아주 기백 있는 남성스러운 사위로 땅에 베긴다고 하죠. 덧베기, 베김새, 그런 베기는 춤 사위가 있는 게 동네 한량무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홀춤은 이제 말 그대로 혼자서 춤을 춘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군무라는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건데, 홀춤은 혼자서 추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 사람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춤에 빠져드는 그런 집중도가 큽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나오는 그런 흥들이 더 크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와 박수를 많이 받게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량춤은 빠져서는 안 되는 부채가 있습니다. 한량춤의 도구인 거죠. 언어의 도구인 거죠. 네, 그리고 또 가시 있고 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홍태라고 해가지고 이게 옷깃이 많이 내려오는 게 홍태라고 합니다. 저희 한량춤 같은 경우에는 걷는 사이도 있지만 동작들이 여러 동작들이 많습니다. 부채를 또 들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팔을 감아서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홍태가 길게 되면 오히려 춤을 출 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 딱 맞춰서 잘라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자연결이라는 게 자연을 닮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표현할 수 있는 인위적이지 않고 억지적이지 않은 그런 사위들이 이 음악에 맞게 얼마나 편하게 또 아름답게 표출되는가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춤이라는 거는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여기 금정산에 보면 소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들이 몇십 년 동안 이 산을 지키듯이 이 부산 지역의
가장 큰 어르신으로서 부산 지역 남자춤을 이 금강송처럼 뿌리 깊게 내려서 부산의 춤을 지키고 계시는 거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허! 팔꿈치 보이고, 춤이 결이 다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뭘 자꾸 이해를 하지 말고, 근데 가만히 있어도 리듬이 보여야 된다고요. 내면에서 나오는 춤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겉으로 보려고 하면은 춤의 진 면목은 없어지고 안으로 춤을 추도록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떨 때는 할아버지 같은, 또 어떨 때는 친구 같은, 네, 그런 분이시고 정말 오로지 한평생을 춤만 생각하고 오신 분으로서 그런 모습들이 보면 나도 같은 춤꾼이지만 내가 저렇게 지금 살고 있나?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여든이 됐을 때도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것 같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학이 있구나, 미학이. 나이가 좀 들고는 알았습니다. 흰 도포에 검은 가쓰고 저것만 봐도 참 이 미적 개념이 열려 있는 사람은 좀 딱 보면 끝납니다. 자연에 따라 추게 되고 따라 추다가 보니까 좋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라요. 그왕 때는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이 산에 이렇게 있을 때 음악이 나오면 그냥 가는 사람들 몸을 몸짓을 하면서 글이 가기 시작하고 이 글이 와서 가진 사람은 음악 소리 다 몸 흔들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시대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다 담겨 있는 심이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매력적인 그 선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신, 우리 조선의 신, 우리나라의 신이에요.
조선시대나 아마 그 옛날부터 신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신을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그 목이 없는 신을 해라 그러고 목이 이래 길게 발목이 위로 쑥 올라오는 신을 화라 그래요. 화는 주로 보면 문무백관들이 궁에서 제복에 어울리게끔 신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 화가 있고, 해는 사대부들이나 옛날 그 방가에서 부유층 분들이 모여서 신고 또 귀방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신었던 신들, 이런 해가 예쁜 꽃신 같은 이런 해가 많아요. 화의 장이라고 불려지는데 화와 해를 두 가지 다를 만드는 장인을 화의 장이라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신은 허리 힘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허술하면 신이 약해져요. 그래서 풀을 많이 미겨가지고 탄탄하게 부드럽게 잘 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풀을 삭히는 거예요. 백비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백비는 그 목천이나 뚜끈천으로 여러 겹 쌓아서 단단히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 때 그 맵쌀 풀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풀도 농도가 적당하게 잘 끓여서 흠뻑 젖혀서 잘 다스리고 2, 3일 동안 적셔놨다가 또 말리고 해서. 잘 밟아 다듬어서 그렇게 힘을 가하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체중을 견디줘야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첫째 부속, 직수, 이 백비 같은 이는 그 원단을 여러 겹을 쌓아서 붙여서 힘을 가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재료들을 손수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이 조금 중요하고, 버섯을 신었을 때 콧봉이 높아요. 신발을 벗었을 때 그 콧봉이 안 내려앉아야 되는데, 우리 전통신은 신어도 콧봉이 안 내려앉고 그 버섯 신은 게 버섯 맵시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참 직장을 그때는 구하기도 힘들고 다들 그 먹고 사는데 너무나 그 생존 경쟁이 심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힘든 시대 때 그냥 아버지 하던 걸 내가 하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거고, 내가 19살 때 일은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 당시는 그나마 부모님이 남겨둔 그 도구나 이런 재료들이 조금 있어서 이 바탕이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제 큰 아들이 4대째 이 일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보다도 직계 아들이 이어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서 한편 마음이 놓고 있어요. 목실에다가 밀랍을 미겨갖고 그 굉장히 세밀하게 꿰매고 합니다. 신발을 만들 때 바느질은
그 땀수의 어떤 그 흐름이 늙거나 좁거나 하면은 그 서로가 좌우짝이 나중에 안 맞아져요. 그야말로 한 땀 한 땀이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이 하나 있는데 신을 다 꿰매고 다 만들었을 때쯤 되면은 안에 있는 그 풀들이 굳어갖고 단단해요. 그럼 형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분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항아리 속에 젖은 소금과 같이 넣어서 수분을 하루 저녁에 눅눅하게 놓아두면은 거기 안에 수분이 녹아요. 그 굳었던 풀들이 녹은 다음에 흰꼴을 박아갖고 형태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신은 그 신에 대한 그 멋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꼴이 중요합니다. 그 배나무나 어떤 그 열매가 맺는 아주 단단한 나무로 가지고 그 꼴이 형태가 잘 나와줘야만이 알이 변하고 또 신꼴 깎는 거가 제일 어찌 보면은 중요한 그 제작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흑해는 그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각 남성들의 그 대표적인 신이에요. 신발에 콧등이나 이 옆춤에 이래 도배같이 굽어가 있는 선이나 뒷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어떤 한 세월에 흐르는 멋이 그 모습이 아주 멋지고 앞에서 봐도 그렇고 또 색깔과 조화롭게 굉장히 그 매치가 너무 멋집니다.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전통의 근본적인 원행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은 하늘에서 용맹을 부리는 용이다. 산에서 육지에서 호래를 가면 키워야 합니까? 그래서 용과 호랑이가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그런 역할로 만들어집니다. 무안면에서 제일 높은 산이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이 내려오다가 남쪽으로 향한 산이 질부산. 그래서 동쪽을 바다에서 진등산이 용트림하는 것 같아서 동쪽을 용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질부산은 호랑이가 앉은 자세로 있다 해서 서부를 향하기 때문에 서부를 백호 오촌이다.
그 작업이 최고 우선적으로 돼야 합니다. 우리 그 작업 인원이 한 10명 정도 해서 그 작업을 하고 또 조립을 한 후에 또 이제 해체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25m입니다. 동부 25m, 서부 25m, 총 50m. 약 한 550년에서 한 600년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오다가 보유자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조금 잠재돼 있다가 1992년도에 다시 조희원 그 보유자로 인해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앞마당은 전체 우리 그 역군들, 그다음에 잡색들, 그다음에 풍물 여러 그 전체가 다 놓아가지고 운동장 중간에서 춤을 추고 질신발견합니다. 질신밟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줄 역군들은 줄을 메고 이 운동장 한 바퀴 전체에 돌매돼요. 돌미시는 질신밟기가 끝나는 동시에 그 동서부가 제자리에 줄이 나아집니다. 줄신마당은 놀림마당입니다. 왔다 갔다 세 분 왔다 갔다 하면서는 막 욕도 하고 막 부딪히고 막 서로 막 싸움을 하고 구부러지면서는 이래 해가지고 세 분 왔다 갔다 한 그 놀림마당. 우리 지역에 참 아름다운 놀이고 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2호로 77년도 6월 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분이 약 한 130명이 되고 또 큰 행사 때는 역군들이 많아가지고 약 한 500여 명, 지금은 옛날에 80년도에는 800명까지 했습니다. 63회 마산 전국회전 때 우리 영혼놀이가 그때도 800명이 가가지고
식전 공개 행사로 해가지고 모인 분들한테 아주 환영을 많이 받는 노래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사실은 뭐 인구가 자꾸 줄어지고 밀양도 참 소멸지역에 해당되는데 모안면 사람만 다 안 되고 밀양 사람은 딴 데도 많이 들어옵니다. 경남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뭐 어디까지라도 우리 이어나가야지. 우리 모안 용어놀이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진짜 품격 있고 품 있는 용어놀이가 발전하는 용어놀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힘이 잦은 때까지 눈이 밝을 때까지 만들고 또 손이 있을 때까지는 또 숨을 나고 그렇게 해야죠. 땅산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많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주민들은 땅산 나무에 와서 놀곤 했고, 영업하기가 그지없기 때문에 마을에 항상 지켜주는 그런 수호시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흥 상원놀이는 전국에 유일하게 정월 보름날부터 음력 2월 초하루까지 행해지는 상원입니다. 상원이란 뜻은 연중 제일 먼저 시작하는 놀이입니다. 특히 법흥 상원놀이는 우리 연중 상원 정월 달에 행해지는 놀이로서 큰 그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상온놀이는 세 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당은 앞마당으로 해서 마을 받침안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풍령을 기원하는 그런 놀이마당입니다. 정월 대보름날 이런 새벽녘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당산나무 앞뜰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부정굿, 신복을 치면서 부정굿을 치면서 마을 한 바퀴를 돕니다. 이것은 즉 모든 안 좋은 일, 행액, 부정을 모두 없애고 당사님께서는 덥시 높은 데 계신사 수천 년의 역사를 이루며 동방에 자리한 법흥마을이 밝은 빛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마시며 기름진 땅에서 풍년 농사 바라보며 지금까지 주민 모두 건강하고 화합하면서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뒤높으신 언덕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신복은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신복이 만들어졌고요. 일제 일본 사람들이 이 신복을 불타 없애서 1948년도에 새로 신복을 또 제작을 했고요. 이 신복은 우리 법흥 상운놀이 또한 우리 법흥 마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신복을 또 이렇게 치고 항상 당산제를 지낼 때는 신복을 당산나무 옆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이 신복을 당산나무와 함께 마을 하나의 상징으로 지금 현재로 신복도 모시고 있습니다. 여왕님네 여왕님네 동해 여왕 서해 여왕님네 남해 여왕 북해 여왕님네 무르에도 여왕님네 물밑에도 여왕님네 옛날에 할머니와 할머니들이 뒷산 밑에 찬물 샘에 가서 치성을 드리며 풍농과 모든 건강을 기원하고 물이 맑게 잘 나오라고 빌고 또한 자식들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뜻입니다. 비나이다 성주님전의 비나이다. 그리고 둘째 마당은 놀이마당인데요. 이거는 즉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마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작윷놀이입니다. 네 사람이 한조가 돼서 그 협동심을 기리기 위해서 그 장작윷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볼 수 없는 그런 놀이입니다. 다리밟기는 소년자들이 1년 중에 자기가 다리에 병이 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해서 자기 나이 수대로 파자를 들고 돌다리에 가서 돌다리 하나하나를 건널 때마다 네 다리, 세 다리 저에 주소라고 외치면서 다리밟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마당, 뒷마당입니다. 셋째 마당 하합의 마당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달맞이, 나무꾼 노래, 달집 태우기, 그다음에 콩뽑기, 마지막으로 팡쿠스로 대단히 막을 내립니다. 원래는 법흥농악으로 활동을 하다가 1988년, 그 다음에 1989년, 1990년도 밀양 알장 대축제 농악 경연대회에서 3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였고, 그리고 마을 주민 30여 명이 모여서 상원 행사와 당산제를 정리를 해서 1987년도 8월 1일 날 저희 법흥 상원을 보전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거친 단합해서 저희 보존회를 함께 도와주시고 또 많이 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마음에 항상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제일 큰 숙제가 후배 양성.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을 합쳐서 좀 그 후배 양성에 우리도 힘을 쓰겠지만은 또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도 좀 도와주고 많이 어울리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진행되었던 이런 놀이들을 지금 우리 세대까지 흘러내리면서 다음 9세대까지 물려줘야 되는 그런 소중한 그런 농경 문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